그 쿠팡 광고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3, 4분기 2024년 연말 아이템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쿠팡 광고 로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쿠팡 광고의 이해 시간에 그 자동 광고, 수동 광고, 광고 보고서, 광고 보고서는 다음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광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동 광고도 영상을 요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앞에는 이제 3, 4분기 우리가 연말에 관련돼서 큰 그 시즌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 4분기 준비하시는 연말 아이템에 관련된 거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후에 Q&A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쿠팡 광고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가 아니네요. 작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 데이터고요. 예. 광고비는 한 달 동안 2,900만 원을 썼네요. 2,900만 원을 썼고, 전체 매출은 3억 2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품 광고 수익률은 837%가 나왔습니다. 광고 전환율 3.3% 나왔고요. 이거는 작년 데이터예요. 제가 요거를 작년 데이터를 왜 보여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올해 데이터를 최근 걸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걸 보여드리는지 말씀을 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데이터는 지금 제가 3개월치를 가져왔어요. 4월 22일부터 7월 21일인데 광고비를 3개월 한 6,200 정도 썼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천 정도 조금 넘게 썼는데 전체 매출은 5억 2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 수익률은 578%로 떨어졌고, 제가 전체 이 매출 금액에 그러면 한 12% 정도 광고비를 쓰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셀러 한 6년 차 정도 됐는데, 그 1년 차부터 저는 쿠팡을 거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쿠팡이 많지는 않았으나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으로 뭐 초창기부터 쿠팡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보면 어, 동일 상품인데도 점점 로아스가 떨어져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광고를 거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입찰가가 점점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고 로아스가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한 달 기간이긴 하지만 전체 금액의 8.8% 정도, 10% 이내에 양호한 그 금액을 사용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광고 비용이 훨씬 더 이제 증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티몬 UF도 요즘 망가지고 있잖아요. 예, 정산 그래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도 나오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국내는 쿠팡하고 네이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셀러들은 쿠팡 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경쟁이 좀 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위축되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를 좀 다 안 쓰시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쓰신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상품들, 저가에 관련된 부분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반면에 우리 그 셀러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점점점 셀러한테 안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건 맞다. 그러다 보니 광고비도 저도 역시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 그래서 전체 금액의 한 12% 정도를 제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원가가 12%가 광고비로 소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광고비는 제가 이제 뭐 여기 막 나와요. 어떤 거는 464%, 어떤 거는 617%, 900만 원 써가지고 5,900만 원 매출 나오네요.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00%, 800%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통칭을 하다 보니까 578% 나오는데, 이게 신규 상품을 걸면 확실히 이렇게 로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신규 상품은 무조건 로아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윙으로도 한 1억 정도 판매를 하는데, 윙도 그 광고 로아스를 깎아먹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로켓 그로스로 넣으시면, 잘 팔리는 상품을 로켓 그로스로 넣으시면 훨씬 더 광고 로아스는 좋아집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는 그 우리가 연말에, 그러니까 시즌 셀러로서 보면 여름 시즌하고 겨울 시즌의 매출이 가장 폭발적으로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3, 4분기에 여러분들이 연말 아이템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있다 보면 이런 식의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예, 추수 뭐 이렇게 있고요. 야외 취미활동 캠핑이나 이런 낚시, 골프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야외 취미활동이 10월달까지는 좀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할로윈 있을 거고 11월 달에는 우리 방한용품 또 올라갈 겁니다. 11월부터는 겨울 상품이 매출이 뻥 뛰어요. 11월 초부터. 그래서 겨울은 여러분들 제품의 성수기가 12월이에요. 피크치고 이제부터 1월 달부터는 겨울용품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12월 달에 잘 판매됐다 생각해서 재고 이제 왕창 주문 넣으시면 그거 1월 달에 물건 들어오시면 그거 그대로 1년 안방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1월, 12월 겨울 시즌 상품의 매출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시기는 11월 초니까 우리가 셀러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돼요? 한 달 전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좀 늦거든요. 왜냐면 상품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최소 상품 등록이 10월 초에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겨울 상품이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9월이에요, 9월. 근데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죠.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을 쉬어요. 여러분들이 9월 달에 물건 오다 넣어도 아마 대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8월 말, 8월 중순부터 겨울 아이템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황의 상황, 셀러로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의 시즌이 오는데 그래도 가장 1년에 2번 있는 시즌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 모임도 있을 거고 이쯤에서 이제 어쨌든 연말 관련돼서 아이템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쿠팡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광고의 로직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정상금 차감 방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정상금 차감 방식.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금 차감 방식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충전할 때 본인의 카드라든지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내 돈이 방으로 나가다 보니 광고 비용에 대해서 아깝다, 좀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드시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버 머니로 인식을 해요. 사이버 머니로 인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무지성 운영하시다 보면 그냥 내 돈이 다 녹습니다. 그냥 녹아요. 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보니 내가 판매는 많이 됐으나 정상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 돈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그게 쿠팡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 셀러들이 살아남으려면 정상금, 광고가 사이버머니라는 거에 인식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쿠팡 광고의 방식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쿠팡은 상품을 추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뜨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SEO라는 게 있죠. 근데 쿠팡은 반면에 이렇게 쿠팡 상품 추천이라는 첫 번째 뜨는 뭐 상품이라든지 쿠팡에서 뭔가 얘기하는 로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네이버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상품의 판매량, 그 다음에 리뷰의 평점, 리뷰 수, 가격, 무료 배송, 최신성에 관련된 점수를 받아요. 쿠팡도 최신성을 받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최신으로 검색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검색이 되는 것만큼 최신성이 로직에 반영이 돼요. 다만 네이버처럼 그렇게 그 최신성의 점수를 많이 안 들 뿐이죠.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판매량이라고 하면 판매량이 가장 많다라는 거는 리뷰도 많이 쌓일 거니까 리뷰 개수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다 보면 또 판매가 잘 되려고 그러면 가격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가격을 유지하려면 쿠팡은 무료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리뷰예요. 리뷰. 구매자 상품의 판매에 따라서 쿠팡은 이제 상품을 추천하는 것들이 로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색 로직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이 있어요. 검색 영역은 뭐고 비검색 영역은 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CPC 얘기하죠. 뭐 코스트 포 클릭해서 한번 누를 때마다 비용이 차감되는 형식이 검색 영역일 거고, 비검색 영역은 카테고리에 나오는 카테고리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은 네이버와 다르게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다 보면, 판매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매도 하시다 보면 어떤 상품을 검색하셨어. 근데 내 상품을 딱 보다 보니 내 상품이 어느 날 쿠팡 상품 추천으로 떠 있네 하고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단 그건 착각이죠. 예. 내가 한번 검색을 한 그 상품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맨 앞에 노출을 시켜줘요. 이게 그 사용자 검색 기반의 AI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장바구니든 어디든. 그 상품을 한번 검색, 그 소비자가 이거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이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검색한 거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언젠가는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일일 데이터를 볼 때가 있어요. 일일 쿠팡 데이터를 보실 때 하루는 600%, 700% 나왔어. 근데 하루 봤더니 100%, 200% 나오네. 이게 이런 데서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검색 영역이든 아니면 이렇게 계속 내 상품들이 노출이 되면서 소비자가 한 번씩 눌러다니다가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한 시점에 광고 로아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품의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도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누를 수 있고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검색 영역으로 가면 가격이 비쌉니다. 비검색으로 가야 돼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쿠팡 추천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까 그 앞장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쿠팡 추천이라고 뜨죠. 쿠팡 추천이라고 뜨는 것은 내가 검색하지 않고 시크릿 창에서 검색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샴푸를 예를 들을 때 이 상품이 가장 쿠팡에서는 광고를 했을 때 판매가 많이 되더라. 쿠팡의 입장이 뭐겠어요? 우리가 쿠팡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각을 역으로 해본다 그러면 쿠팡은 여러분들한테 수수료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비도 먹어야 돼요. 광고비도 본인들이 소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가장 잘 판매되는 상품을, 광고를 누르고 가장 잘 판매되는 상품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인찬스라든지 그런 리뷰에 대한 걸 하실 때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네이버든 야, 내 거 광고 눌렀다가는 니네 알아서 해라 뭐 이랬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내 상품 광고 누르고 들어가요. 효율 점수 더 올리려고. 그런 게 이제 요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매, 리뷰, 가격, 최신성 이런 것들이 쿠팡 추천을 뜨게, 그리고 또 내 상품을 자연 오가닉 순위에서 노출될 수 있게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 관련돼서 도움을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한번 뭐 찬찬히 한번 보다 보니 이런 내용도 있어요. 수동성가형 광고의 경우 실시간 입찰 시 판매자가 입력한 입찰가 및 광고 적합도와 인기도를 반영해서 낙찰 상품이 정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광고도 우리가 그 시즌 상품일 때는 광고 잘 안 돌죠. 여러분 상품, 그거는 여러분 상품이 올린 지 얼마 안 됐고 광고의 매출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그 키워드에 광고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이 광고 적합도와 인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냥 구매 순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 밑에 이제 그 쿠팡의 생수 이렇게 보여져 있는 걸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이건 뭔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제 머리 때문에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이 있잖아요. 다 그 동일한 상품에 옵션이 있는 상품이에요. 이게 전략이 어떠냐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이 있다 하면, 그 세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AD라고 붙어 있죠. 세 번째 상품은 광고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오가닉 자연 노출의 순위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를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광고를 조금씩 빼세요 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근데 광고를 1순위를 잡고 있고 제가 이 쿠팡 추천을 노린다 그러면 저는 광고를 안 뺄 것 같아요. 왜냐? 1번부터 2번, 3번까지의 노출 구자를 제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3번의 AD를 제가 광고를 천천히 돌리면 3번 구자에 다른 업체께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구자도 내가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른 업체한테 기회를 안 줘버리는 겁니다. 물론 광고비가 더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상위 판매자들이 지키는 방식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목표 수익률과 검색, 비검색 영역의 상관관계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쿠팡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샴푸라고 검색 일반 소비자들이 하신다 그러면 그때 바로 나오는 키워드와 그때 나오는 상품이 바로 검색 영역의 CPC 영역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상품의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장바구니 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 페이지가 있어요. 중간에 우리 냄비 보면 함께 비교하면 좋을 상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보면 좋을 상품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광고가 다 비검색 영역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와 검색과 비검색 영역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검색 영역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색 영역은 우리가 CPC, CPC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하죠. 누를 때마다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고 출력되는 상품에 대한 거에 요게 이제 검색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비검색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베스트셀러나 뭐 다른 카테고리 광고가 비검색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검색 영역에서 광고를 하고 싶다면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비검색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잘 썼네요. 비검색 영역에서 광고를 하고 싶다면 목표 수익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반돼요. 내가 목표 광고 수익률을 높이면 비검색 영역 쪽에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검색 영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원래 권장하고 있는 350%보다 더 낮게 설정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검색 영역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내용을 보면 한정시간 특가 상품 그 다음에 오늘의 판매자 특가 이 상품을 검색한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상품 같이 보면 좋은 상품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색 영역의 입찰가는 비싸요. 네. 검색 영역의 입찰가는 비싸요. 그죠? 한 키워드당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제가 예를 들었네요. 샴푸의 검색 영역 입찰가가 얼마냐면요. 14,000원이에요. 14,000원. 한번 클릭하면 14,000원이에요, 요즘.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요즘 업체들이 다들 경기도 안 좋고 매출도 떨어지니까 매출 올리려고 다들 혈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샴푸의 이 입찰 가격이 샴푸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13,000원인데 7,000원이고 13,000원인데 지금 입찰 가격이 14,000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렇게 검색 영역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키워드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 입찰가는 100원이지만 샴푸 같은 경우는 14,000원이다. 그리고 비검색 영역은 입찰가가 다 어쨌든 둘 다 최소 입찰가는 100원이긴 하지만 샴푸의 비검색 영역의 가격은 330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330원과 14,000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업체, 내가 대형 브랜드의 LG 뭐 생활건강 뭐 어디에요? 이렇게 큰 업체들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샴푸의 광고 담당이야. 돈 아낄까요? 돈 안 아껴요. 내 돈도 아닌데 회사 돈인데 내가 광고 담당자예요. 그렇다고 뭐 대표이사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일업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운영을 할 텐데 직원은 뭡니까? 매출 그냥 바로 내야 돼요. 매출 내야지 자기가 칭찬을 받으니까. 광고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찰가를 막 세게 넣어요, 이런 데는. 하지만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가 샴푸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만들지도 않겠지만 근데 샴푸를 만들었다고 치면 저는 검색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검색 영역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까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비검색 영역에도 아까 막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노출도를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객한테 나 좀 사줘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1페이지 네이버 같은 거 상단 6개 구자가 제일 세죠. 물론 카테고리마다 틀리긴 한데 6개 구자가 제일 세죠.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1페이지 상단에 뭐 중단까지만 와더라도 별로 이렇게 매출이 떨어져요. 1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품이 항상 12개거든요. 상단에 12개, 중단에 12개, 하단에 12개예요. 키워드 검색 광고가. 상단에는 광고가 6개가 붙어요. 6개가. 그 다음에 비검색 영역이 바로 뒤에 붙는데 이 뒤에 붙는 것이 바로 그 5개 정도가 광고가 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이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팡 광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동 상품을 설정하는, 왼쪽에 보면 수동 상품 설정을 하는 광고, 두 번째는 AI 스마트 광고가 있네요. 1번에는 AI 스마트 광고가 있고, 2번 동그라미에는 자동 운영. 이걸 자동 광고, 우리가 매출 최적화 광고, 매체 광고라고 해요, 흔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직접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수동 광고예요. 그래서 자동 광고, 수동 광고, 그 다음에 AI 스마트 광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브랜드 광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논외로 얘기할게요. 이 광고가 있고, 자동 광고하고 AI 스마트 광고 있죠. 그거는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로직은 동일한데 거의라는 말이 왜 차이가 있냐면 AI 스마트 광고는 거기다가 상품을 다 때려 넣잖아요.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상품만 등록하면 자연적으로 AI 스마트 광고가 온만 시키면 거기서 운영이 자동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시즌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을 내 상품 중에 적절하게 그 광고의 집행 광고비를 적절하게 나눠서 광고를 집행해서 매출을 극대화한다라는 게 AI 스마트 광고예요. 근데 속내는 뭐냐면 처음 들어오는 셀러들이 광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한 10몇 프로 됐대요. 처음에 광고를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서 광고를 안 돌리는 사람이 10몇 프로가 돼서 이 사람들까지 내가 광고비를 좀 뜯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광고를 그냥 쉽게 돌릴 수 있는 게 AI 스마트 광고다 해서 그거 하나 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AI 스마트 광고고, 자동 운영에서 2번 매출 최적화 얘기하잖아요. 매출 최적화나 AI 스마트 광고나 거기에요. 뭐냐면 AI 스마트 광고는 전체 있는 거에서 내가 가장 시즌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 쪽으로 광고비를 몰아주는 거고, 자동 운영의 매출 최적화 광고는 내가 특정 상품을 거기다가 키워드를 넣는 거잖아요. 특정 상품을 따로 빼서 광고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따로 뺀 상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3번의 수동 광고는 다릅니다. 수동 광고는 달라요. 수동 광고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쿠팡 광고에 의해서 1예산 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예산 설정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3만 원 얘기하죠. 이제 쿠팡에서 AI 로직이 가장 잘 줄 때가 3만 원이래요. 3만 원 못 쓴 경우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키워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머신러닝이 돌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초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면, 초보는 10,000원을 설정한 다음에 잘 판매되는 상품을 걸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만 원 다 놓지 마세요. 초보분들은. 왜냐면 3만 원 넣으면요, 광고비는 광고 넣는 대로 그냥 다 소진되게끔 되어 있는 게 광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만 원 넣으시면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초보분께서는 10,000원 설정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10,000원 설정하신 다음에 잘 판매되는 상품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쌓여 있는 판매의 광고, 수익 광고 집행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를 보시고 매출이 없다 하시면 걸러내시면 됩니다. 매출이 있으면 그거는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입 상품은 3만 원이 기본 세팅이에요. 사입 상품은 뭐냐면 이제 내가 사입을 결정했다는 건 재고가 많은 상품일 거 아니에요. 그 재고가 많은 상품은 3만 원을 기본 세팅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10,0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3만 원 가지고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켓 크로스 입고하시면 무조건 목표 수익률을 우리가 400% 이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윙으로는 400%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보면 윙으로 보면 300%대가 노멀합니다. 잘 나오면 300%대예요. 400%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로켓 크로스를 들어가면 400% 이상 나옵니다. 400% 이상. 그리고 목표 광고 수익률을 우리가 달성했다라고 하면 조금씩 증액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증액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세요. 몇 시에 오프가 되는지. 자동규칙 설정은 우리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내용이 있어요. 골든타임, 우리가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퇴근 이후잖아요. 그죠? 퇴근 이후 뭐 주부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저녁 아이들 좀 이제 재우거나 뭐 그런 다음에 편안하실 때가 저녁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시 이후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6시 이후에 광고 집행 비용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 제품에 이제 광고를 소진되는 걸 시간별로 한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낮에 봤더니 벌써 뭐 비용이 많이 들었더라, 소진이 됐더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5시 정도 돼도 뭐 2,000원, 3,000원 밖에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상품의 광고비가 어느 정도까지 소진이 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 예산의 80%, 만 원을 설정하시면 8,000원을 소진하시면 광고비의 예산을 200%로 증가시켜요. 그러면 뭐 똑같이 3만 원 쓰는 거잖아요. 그 대신 나는 6시 이후에 광고비를 더 증액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것도 뭐가 있냐면 1 예산 80%를 11시에 다 썼어. 오전 11시에. 그런 다음에 1 예산을 또 올렸어. 11시부터 올렸으면 6시 이전에 다 광고비가 뭐 비슷한 추이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3만 원도 금방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또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키워드, 이 상품에 따라 광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셔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조금 습득하시고 경험치로 가져가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팡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1, 예산 설정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목표 광고 수익률, 로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광고 수익률이라고 쿠팡에서 얘기해요. 흔히들 얘기하는 거 우리가 로아스가 이겁니다. 리턴 온 어드버타이징 스펜드, 총 매출 나누기 광고비를 나눈 그게 요 목표 광고 수익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엔드 로아스 계산하는 거를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우리가 350%라는 거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50%에서 위로 올리면 비검색 영역이 노출되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검색 영역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안 돌 때는 광고비의 목표 광고 수익률, 즉 로아스를 계속 낮춰야 돼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목표 광고 수익률을 언제 올리냐면 350%로 낮다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350%를 낮을 때 예를 들어서 320%, 350% 안에 350%를 더 이상 넘진 않아요. 이 쿠팡 광고라는 게 되게 웃겨요. 내가 설정한 것보다 더 초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광고비를 무조건 다 소진시키려고 하는 게 AI가 돌려요. 그래서 증액도 고민하셔야 돼요. 증액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3만 원을 더 증액했어. 그러면 6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2배 날 것 같잖아요. 그만큼 안 나와요. 광고 로아스도 손실이 있어요. 왜 손실이 있냐면 처음에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을 검색하고 확실하게 살 것 같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야. 근데 3만 원으로 더 예산을 증액했어. 그러면 이 대상을 더 넓혀야 되잖아요. 대상을 넓히게 되면 이걸 살 것도 같은 사람한테도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아까 그 3만 원은 거의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60%라고 칩시다. 60% 이상의 이걸 살 사람들이야. 근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40% 정도의 비율을 가진 사람들한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산액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고 수익률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증액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는 게 정답이냐 아니냐는 또 상황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매출이 올랐어. 내가 500%였어. 예산을 3만 원 더 늘렸어. 그러더니 400% 떨어졌어. 근데 내가 엔드 로아스는 300%대야. 그러면 이것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로아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광고비를 증액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광고에 의해서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쿠폰 자동 적용 기능이라는 거는 그냥 옷만 키시면 돼요. 얘네들이 그 쿠팡이 알아서 그 잘 판매될 상품을 쿠폰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쿠폰을 붙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내 상품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거는 왜 그런가 봤더니 쿠폰을 얘네들이 잘 판매되는 건 지네가 붙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키면 됩니다. 쿠폰 자동 적용 기능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 본인 부담금 0원, 그 다음에 매출 성장 기대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봤더니 잘 판매되는 상품, 그러니까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네들이 쿠폰을 붙여줘요. 근데 일반 그 대표님들의 상품들은 웬만하면 이게 언제 어디서 붙이는지 쉽지 않을 거예요, 확인하기가. 그 다음에 운영된다는데 뭐 100% 지원하긴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쿠팡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자동 규칙으로 캠페인 운영 자동화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는 쿠팡에 이제 골든타임에 예산 부족하는 거를 광고를 했었어요. 요거 1번하고 2번은 1번이 켜지면 2번이 꺼지고요. 2번이 켜지면 1번이 꺼집니다. 두 번째는 광고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늘려 매출 규모 키우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률로 하는 거예요. 광고 수익률로 내가 이제 수익률이 400%라고 설정했고 그 이상일 때만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목표 광고 수익률을 하는 것보다 광고 수익률이 로아스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용하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팡 이제 우리가 보면 리타게팅이라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리타게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프하셔야 돼요. SNS, 인스타그램이나 내 상품이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보고서 만들고 광고 보고서를 만들면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외시키는 게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분들은 이걸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AI 광고만 돌리니까. AI 광고만 돌리면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AI 광고만 돌리다 보면 이런 그 키워드를 제외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데 뭐냐면 내 상품에서 광고 보고서를 보다 보면 그 불필요한 키워드들이 되게 광고비를 많이 빨아먹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제외 키워드를 다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설정 안 하시면 광고 로아스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 로아스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광고 보고서를 보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광고 보고서에서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외하셔야 됩니다. 제외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광고 보고서 만들고 보는 법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저기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자, 우리가 광고 한번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광고 운영하기 전에 아까 제가 엔드 로아스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여기서 뭐 샴푸 있고 패드 있고 계단 있고 강아지용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내가 판매가를 설정하게 되고 판매가에 원가 넣고 원가에서 배송비는 기본적으로 3,000원에 다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9% 정도 원래는 뭐 10.8% 이 정도가 기본 쿠팡 광고인데 부가세 별도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마진 계산하고 마진율에 따라서 내 엔드 로아스가 몇 프로인지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엑셀을 제가 타겟 카페에 올렸습니다. 이거 이따가 비밀번호나 그건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참조해서 다 다운받으셔서 엔드 로아스 계산해서 쓰세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광고에서 광고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광고 만들기에서 매출 성장이죠. 매출 성장. 매출 성장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상품명 적으시고 오늘 망했네 적으시고 엔드로가스 100%라고 적을게요. 저는 광고 효율이 좋아요. 광고 이거 돌리세요. AI 스마트 광고 돌리시고 뭐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1, 2에서는 아까 제가 10,000원 하라 그랬잖아요. 10,000원인데 저는 10,000원 세팅에 자동 규칙 광고 예산을 할게요. 저는 한 70%, 80% 정도 놓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루가 쓰면 광고 예산을 나는 300% 올릴 거야.
그러면 토탈 금액은 4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에 300% 증액하는 건데 6시 이후에 나는 광고비를 더 지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6시 이전에는 최소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350% 넣잖아요. 350% 넣되 그 목표 광고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300에서 350% 근접하면 이 목표 광고 수익률을 조금씩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리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0원에서 오프되어 있는 거 꼭 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 광고 캠페인 운영되는데 제가 골든 타임으로 예산을 설정했기 때문에 다른 건 운영이 안 되죠. 리타게팅.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리타게팅에 설정됨 있죠. 설정되면 안 돼요. 이렇게 꽁꽁 숨겨놨어. 하여간 쿠팡은 참 머리도 잘 써요. 끌라 그러면 몇 번, 2번을 눌러서 들어가야 돼. 리타게팅 설정해서 오프 누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비용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불필요하게 쭉쭉 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 제외가 있는데 광고 보고서 나중에 보시고 키워드 제외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시스템이 학습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의 보시면 됩니다. 학습 기간은 광고 운영에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일로도 쳤다가 절로도 쳤다가 막 이렇게 쳐서 결과적에는 이 평균값을 수렴하게 내가 원하는 타겟팅에 수렴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머신러닝 계속 돌려야 되는데 여기저기 일로 쳤다 절로 쳤다 해요.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학습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게요. 학습 기간은 이렇게 신규 캠페인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최적화 기간 또 있고요. 그래서 학습 기간 동안이 지나면 최적화 기간이 일주일 정도는 그래서 한번 건들고 나서 쿠팡은 끄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쿠팡의 꼼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뭐 가끔 해봅니다. 어쨌든 뭐 돈을 셀러들한테 그냥 쭉쭉 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습 기간에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야 쿠팡 광고가 요즘 바뀌었어. 뭐 과징금 맞더니 애들이 좀 이상하게 됐나 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니 쿠팡 광고에서 5월 달부터 그 테크팀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 안 들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든 그 셀러들의 돈을 한번 좀 잘 리즈너블하게 뜯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런 UI가 바뀐 거예요. UI가 기존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UI가 없던 것들이 이런 게 바뀌었다. 로직이 바뀐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습 중 있고 학습 부족, 운영 중 있습니다. 다 모든 단계의 광고비는 나갑니다. 이런 어떤 특정 걔네들 레벨 값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겠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기간 동안 광고 끄지 마세요. 여러분 광고 계속 돌려주셔야지 쿠팡이 과징금 내니까요. 그 다음에 성공 권장사항 꼭 확인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 권장사항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는 잘 안 맞춰요. 맞추기도 힘들어. 어떤 거 보면 뭐 예산을 뭐 그 저기 뭐야 중복 광고 하지 말라더니 상품 효율 지수는 쭉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품 지수 50% 이상 채우려고 하면 별 거지 같은 제품들 다 넣어가지고 저기 적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품 효율 지수는 이거 맞추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왠지 맞춰야 될 것 같고 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푸시를 하는데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등록하면 바로 광고에 노출이 되나요? 그러면 수동 광고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검수를 해요. 자동 광고나 AI는 바로 키면 얘네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수동 광고는 바로 광고하는데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스마트 광고는 광고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라고 하면 머신러닝 프로그램, 우리 AI라고 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요즘 뭐 AI 하면 되게 뭐 엄청난 것 같죠? 별거 없어요. 그 상품들이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고객의 의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진다. 그래서 AI 스마트 광고는 여러분들 왕초보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편리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의 왕초보들의 돈도 제가 가져갈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AI 스마트 광고 무조건 돌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적합한 광고가 노출됩니다. 쿠팡의 알고리즘에 적합한 광고가 노출된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검색 결과에는 CPC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 주문 완료, 장바구니 이런 거는 비검색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비검색 영역은 키워드가 아까 샴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30원에 맞죠. 근데 CPC 단가는 14,000원 했어요. 샴푸가 14,000원 대 330원. 그러면 330원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 같지만 여기저기 그냥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샴푸를 검색한 너에게는 무조건 내 걸 판매하게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찮게. 우리가 그거를 노려서 비검색 영역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쿠팡의 상품 알고리즘은 의도가 높은 걸로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노출 위치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서브 키워드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서브 키워드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메인 키워드를 했잖아요. 메인 키워드가 제가 샴푸라고 칠게요. 근데 기능성 탈모 샴푸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탈모 샴푸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일반 샴푸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샴푸를 키워드 제외로 걸겠죠. 그죠? 난 샴푸에 14,000원에 노출 안 할 거니까. 그러면 키워드 제외의 샴푸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키워드가 너무 크니까 비검색 영역 있죠. 비검색 영역에서 그 샴푸에서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센 키워드, 시장성이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브 키워드를 하고 싶어서 내가 광고 로스를 잘 가져가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키워드 자체가 상품에 관련된 게 영향도가 되게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비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 광고비는 판매자가 우리가 정산 금액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다가 보면 광고 보고서를 보실 때 0원 찍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판매는 400만 원인데 0원이야. 예전에 우리 제가 다마고치 하고 있는 영세일 같은 거 진짜 얘기입니다. 270만 원 매출했는데 270만 원 하면 뭐예요? 그게 매출이 0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이너스예요. 정상금에서 뺏어가야 되는데 돈이 계속 없으니까 그걸 계속 정상금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빵빵빵빵빵빵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 광고를 하실 때는 사이버머니처럼 인지를 하시면 안 된다. 그거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광고 로아스에 따라서 엔드 로아스마다 상품마다 다 다른 거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기본적으로 300% 언더 되면 내가 내 돈을 처발처발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 돈을 처발처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런 놈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별로 정산되고 2월 7일 이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하네요. 예. 그 다음에 광고비 정산 내역은 정산보고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상품의 과금 방식이 이래요. 아까 제가 14,000원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차순위 방식이에요. 항상 내가 1등으로 14,000원 썼어. 2등이 120원을 썼어. 그러면 120원의 가격이 120원보다 높은 130원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4,000원인 상품이 차순위가 120원을 썼을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하건대 13,900원이나 13,800원, 13,000원 얼마 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 14,000원의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순위 유추할까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낮은 가격이니까 너네들 손해가 더 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AI 스마트 광고와 매출 최적화 광고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좋은 말 써놨어요. AI 스마트 광고는 고려해서 전체 매출을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최적화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전체적으로 광고 안 돌리는 것까지 다 돌려서 광고비를 빼갈 거예요 하는 얘기예요. 직설하면. 그 다음에 매출 최적화는 직접 선택한 상품만 광고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돈 내가 마음대로 빼갈게요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매출 최적화는 어쨌든 AI 스마트 광고나 매출 최적화는 자동 광고는 상품을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수동 광고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 광고. AI 스마트 광고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추천하나요? 상품 광고 중에 판매 상품 중 광고 효율 높은 상품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찾아간다. 아주 좋은 말을 표현을 많이 해놨죠. 여러분들이 광고를 운영을 안 하니까 그냥 AI 스마트 광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AI만 오픈하시면 내가 알아서 팔아드릴게요. 여러분 팔아드리면서 광고비랑 수수료 제가 받을게요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광고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계속 낮게 나올 때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광고 수익률이 계속 낮아. 광고 수익률이 계속 낮아. 목표 수익률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쿠팡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야, 너 상품이 안 좋아. 너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건들거나 너가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너가 경쟁력이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걸 검토하시냐면 전환율 클릭률이 다른 상품보다 높아. 근데 목표 수익률이 낮아.
그러면 그거는 해볼 만한 게 돼요. 근데 봤더니 타 상품 광고하고 비교해 봤더니 전환율 클릭률도 뭐 비슷해. 딱히 좋은 것도 없어. 근데 목표 수익률도 낮아. 광고 수익률도 뭐 200%, 100%야. 그런 상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해보다고 건들비 아까 보셨잖아요. 원래는 한 달에 한 3천씩 정도 쓰는데 이거 지금 계정 하나만이에요. 제가 부계정 2개 더 이거 지금 아까 광고까지 하면 4개 계정인데 광고 4개 돌리는 게 한 달에 그래도 한 5천 원 쓸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 광고비 돌리는데요. 제 경험상 죽은 놈 살리기 되게 힘들어요. 네, 죽은 놈 살리기가. 거기서 나아진다 하더라도 100%, 예를 들어서 200%에서 놀던 놈이야. 뭘 바꾼다 하더라도 250%, 300%그 정도지. 얘가 갑자기 700%, 800% 그렇게 가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스마트 광고를 운영하는데 판매하는 상품 수익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I 스마트 광고에서 상품의 수익이 차이 나는 경우,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한 놈이 너무 독보적으로 AI 스마트를, 저는 초보분들은 월수동 광고야, 광고 보고서야, 나 이거 머리도 아파. 그냥 오늘 한 명 켰더니 매출 나오네. 봤더니 400%, 500% 나와. 그러면 이거 좋네. 근데 하나만 그렇게 유난히 나와. 다른 아이들한테는 기회 균등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를 빼서 매출 최적화로 따로 운영을 하시란 얘기예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한테 뭔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광고 순환 구조에는 광고 설정에는 광고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광고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상품 상세 페이지 영역을나 가격이나 이런 걸 다시 건들려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은 필요합니다. 점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다행이고 안 살아나면 죽이세요. 네. 하나의 상품에 너무 우리가 셀러가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셀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쇼핑몰에서 내 상품에 맞는 걸 자꾸 골라내는 게 셀러의 일이에요. 근데 그 골라내서 좋은 상품의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상품은 나한테 수익을 갖다 주는 상품이에요. 예, 제일 큰 시장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제일 큰 시장에 무조건 들어가라. 어떤 사람은 뭐 서브 키워드 시장에 들어가라. 다 둘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건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로와스를 계산해 보세요. 충분히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쿠팡 광고에 있어서 엔드로와스를 계산해 보세요. 엔드로와스는 충분히 400%가 안 되면 다 빨간불이라고 그냥 인지하세요. 빨간불이다. 야, 이거는 내가 망하고 있구나. 아씨, 쿠팡에 얘네들 과징금 내가 보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이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켓크로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 기준이에요. 그리고 재고가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재고가 빠졌다, 들어갔다, 들쑥날쑥 하면 이거는 평균적인 로아스라고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위인 가면 쭉 떨어지고 로아스 들어가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품질 떨어지면 상품 효율에서 떨어지고 그런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가 뭐 이렇게 플럭체이션이 굉장히 변화가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로켓크로스에 재고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에 400%가 안 되면 광고 로아스가 400%가 안 되면 빨간불이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내가 과징금을 보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거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내가 이거 상세 페이지도 했고 뭐도 했고 야 이거 내가 이 상품을 버려야 돼? 200%. 근데 광고 로아스를 봤더니 200%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그래도 바로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단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리뷰 우리 지인 주변에 한 100명씩 있잖아요. 예, 지인 찬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점검하시는 거 있죠. 상세 페이지 점검 한번 하세요. 왜냐면 잘 판매되는 거는 내가 확인했으니까. 근데도 막 220%야. 더 이상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냥 버려야 돼. 안 남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잘 팔리면 뭐 할 거야. 안 남는데. 네, 그죠? 포커판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포커판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잃어요?
2등이 제일 많이 예, 버리라는 건 광고 끄라는 얘기예요. 예. 예, 어디 뭐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광고 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포커판에서 제일 돈을 많이 잃는 사람은 2등이에요. 2등. 1등 따라가다가 콜콜콜콜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 압도적 판매하라고 했으니까 압도적 판매 해봐야지 하고 소극적으로 하셔. 그거 당연히 안 되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왕초보하고 초보 그럼 어떻게 광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AI 광고 3만 원만 하세요. 딱. AI 광고. 광고 집행비를 보시고 광고 전환 매출이 안 나오면 오프하세요. 그러니까 오프하라는 건 뭐냐면 그 AI를 오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품을 오프하라는 얘기예요. 그 상품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고 집행비 순으로 집행 순서로 보시는 거예요. 광고 집행 순서로 보신 다음에 광고 집행 광고비가 많이 먹는 아이 있죠. 많이 먹는 아이는 솎아내십시오. 예, 걔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상품수가 증가.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죠. 매출은 그래도 그렇게 좀 나오는데 3만 원이니까 예산이 금방 떨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상품수하고 매출 증가인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세요. 예산을 당연히 증액해야죠. 근데 예산 증액하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로아스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100% 내 걸 살 사람들한테 보여지지만 두 번째는 그냥 내 걸 살 끼어도 갖고 아닌 거 같기도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가 떨어져요,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전체 파이로 보면 매출이 커지니까 엔드로아스 보시면서 그것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I 운영 중에 하나가 유난히 잘 나오는 아이는 따로 운영.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따로 운영하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 검색 영역 자동 광고를 돌릴 것이냐, 비검색 수동 광고를 돌릴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자, 검색 영역은 어떨 때 돌려야 될까요? 검색 영역은 아까 제가 AI의 매출 최저가 그냥 AI한테 맡긴다 그랬잖아, 인공지능한테. 이거는 어떤 키워드가 잘 나올지 잘 모를 때, 그때 하세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나오는 거에서 정확히 알아. 이 키워드는 내가 먹어야겠어. 그런 거는 바로 수동 광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동 광고로 가시는 겁니다. 키워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동 광고 하려고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제 수동 광고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조하세요. 네.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야, 광고비, 이게 뭐냐? 내가 광고비에 대해서 진짜 한번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수동 광고를 공부하세요. 수동 광고. 사실 광고의 꽃은 수동 광고예요. 광고 보고서를 검토해주는 그 툴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의 기본이 뭡니까? 다 수동 키워드에 키워드 관리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빼내는 거예요, 자꾸. 불필요한 키워드를. 그래서 내가 광고비에 손실이 없도록 계속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고 보고서 쓰시고 하면 꼭 그런 툴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툴을 쓰려고 그러면 몇만 원씩 나가니까. 어쨌든 키워드 제거나 추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광고 로아스가 400% 이상 달성하는 필살 광고 운영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제가 필살 방법입니다. 필살 방법의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로켓 그로스예요. 로켓 그로스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51대 49를 적었죠. 제가 5대 5를 적은 것도 아니고 7대 3을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게 더 비중이 더 커요? 광고 운영 전에 비중이 더 큰 항목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광고 운영 노하우에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하시면 거기에 로켓 클래스 운영하시면 400% 이상 무조건 나와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회수 잘 나오면 조회수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뭐 우리가 1000명이 보는 유튜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오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제가 이제 지금 48살이에요. 48살에 6년 차예요, 셀러가. 제가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온라인 셀러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혀 이 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보지 마시고 유튜브만 잘 보셔도 영상들 잘 보시면 요즘 좋은 정보들 많이 나오니까 꼭 공부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날보다 제가 하다 보니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았어요. 매출이 더 안 좋은 날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광고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제가 저기 유튜브에 올릴 때 할 거고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셀로 아까 그 자료 3, 4분기 쿠팡의 카테고리 자료는 제가 본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거 카테고리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아이템 소싱 하세요. Q&A 한번 질문하셨던 거 한번 제가 그 답변 드릴게요. 먼저 일산덕 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매치 광고로 노출이 잘 안 되고 있는 키워드는 수동으로 다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수동으로도 한번 등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하고 수동을 저는 동시에 하기도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중복 광고 하면 뭐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뭐 테스트할 때 중복으로도 돌려봐요. 그래서 어떤 게 로아스가 더 잘 나오는지 테스트해보고 그 잘 나오는 놈을 하고 안 나오는 거 꺼버려요 그냥. 물론 이제 광고비는 이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스마트 AI 광고에서 500% 이상으로 효율이 좋아 매체를 따로 빼서 돌렸는데 효율이 300%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500% 이상 효율이 좋아 매체를 따로 빼서 효율이 300%를 못 올라간다. 한번 키워드도 한번 보실래요? 상품을 키워드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AI에서 잘 돈 게 매출 최저가에서 빼서 안 도는 경우들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리고 광고비 예산이 좀 빨리 떨어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AI 광고에서 할인 쿠폰 자동 적용해야 되나요? 자동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상품에서 여러 가지 옵션일 경우 모든 옵션을 광고를 다 돌리고 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는 옵션은 아예 매출이 나오지 않는 옵션은 그냥 꺼버리세요. 잘 나오는 상품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잘 나오는 상품만. 광고 보고서 분석 시 검색 부분이 비검색보다 매출 전환이 많으면 로아스는 낮추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게 그것도 보셔야 돼요. 비검색은 항상 많아. 비검색은 항상 많은데 매출 전환이 아마 CPC에서 많지 않으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CPC에서. CPC에서 지금 비검색 쪽이 매출 전환이 많다는 거는 검색이 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검색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광고 보고서 보신 다음에 검색 키워드의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검색은 어디든 많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가 돌아가 있는 상품을 다른 캠페인으로 이동해도 되는지, 광고가 돌아가 있는 상품을 다른 이동해도 돼요. 예. 껐다 키면 다시 됩니다. 그런데 뭐 다시 껐다 키면 잘 도는 거를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500% 600% 이상 나왔잖아요. 한 상품이. 그러면 그 상품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건드렸다가 다시 그 로아스를 나온다라는 보장을 하지 못해요. 그만큼 이제 쿠팡 광고가 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잘 도는 거는 그냥 내비두세요. 한번 매체 돌리면 얼마나 돌려요? 매체 돌리는 거에 재고의 여부에 따라서 운영하세요. 재고가 3만 원 기본 매체로 뺐다라는 거는 그게 잘 도니까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원 기본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체도 한 캠페인에 여러 가지 몽땅 돌리는, 매체를 한 캠페인에 여러 가지를 몽땅 돌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쿠팡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 다 나눠져가지고 어떤 A라는 상품을 살리고 싶고 C라는 상품을 상황에 따라서 로아스가 너무 안 나오니까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이게 적절하게 온 오프하고 이거를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체를 하실 때는 하나씩 키워드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스 시작하는 왕초보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초보라서 상품이 한 개밖에 없다. 사입을 했어요. 근데 3만원 세팅 사입했으면 무조건 3만원 세팅이에요. 사입했다가는 재고가 된 걸. 근데 사입의 수준이 있어. 사입이 예를 들어 낮은 단가야. 10만원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한 만원씩만 돌리시고요. 예를 들어 사입했는데 한 100만원 가까이 돼.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경우에 3만원씩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큰 키워드라서 CPC 단가가 센 것 같은데 너무 예신 광고비가 소진돼서 큰 키워드는 무조건 CPC 단가가 안 나옵니다. 예, 저기 로아스가 안 나와요. 큰 키워드는. 그래서 큰 시장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효율이 안 나와서 썸네일을 바꿀 건데 썸네일을 바꾸는 건 안 좋다는 어떻게 생각? 썸네일 바꾸세요. 상세 페이지도 가끔씩 바꿔요. 업그레이드하고 그럽니다. 썸네일 효율이 안 나오면 뭘 못합니까? 다 바꾸십시오. 예. 썸네일 바꾼다고 해서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뷰를 달고 광고 돌리는지 등록 하자마자 돌리는지 리뷰를 달고 지인 찬스 지인분 100여 분들을 1000분에게 리뷰를 달고 나서 광고를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래야 효율이 더 좋으니까요. 한 가지 상품에는 사이즈만 다른 옵션들을 광고 돌릴 때는 전환 나오는데 옵션도 꺼야 할까요?
어차피 같은 상품인데 안 나오는 거는 끄셔야 돼요. 옵션이 예를 들어 4컬러가 있어요. 노랑, 뭐 옐로우, 레드, 블루, 뭐 블랙이 있다 그러면 블랙만 잘 나온다고 블랙만 살리셔도 돼요. 나머지 것들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어차피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옵션 아이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따로따로 다 살아납니다. 한 캠페인당 한 상품이면 광고비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 뺄 때는 AI에서 잘 되는 걸 뺐을 거 아니에요. 예, 잘 되는 걸 뺐으니까 광고비를 그리고 사입했을 거고 그거를 투자를 해야죠. 근데 안 되는 걸 그렇게 한 캠페인당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잘 되는 걸 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광고 돌리실 때 한 제품 옵션 5개 함께 돌리나요? 처음 광고 돌릴 때 한 제품 옵션 5개. 예, 옵션 5개 다, 옵션 다 키죠. 한 제품으로. 다 돌려요. 대표님 버리는 상품을 판단할 때 얼마나 지켜보시나요? 아, 이게 솔직히 좀 그 상품에 따라 달라요. 상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제 재고 여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탁을 하지 않고 판매를 확인하지 않고 이거 잘 팔릴 거야 라고 하는 상품을 사입을 했어요. 근데 사입도 이거는 무조건 되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치 사왔어요. 그러면 500만 원치 사왔는데 재고가 막 300만 원 있어. 이거 바로 못 버리잖아요. 이거 바로 못 버려요, 이런 거.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는 데까지 주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원가에 턴다, 내가. 어? 쿠팡 좋은 일 시켜주겠다. 이 상품으로는. 대신 그게 끝나갈 때,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잘 판매가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살려볼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죽이셔야 돼요. 예, 그럴 때 버립니다. 안 되는 상품 광고 다 끄면 낮은 단가로 재고떨이 하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 고민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얘는 로아스를 버렸어. 200%야. 200%면, 손실이야. 이 광고 돌리면서 재고 떠넣으면 똔똔인데, 광고를 꺼버릴까? 하는 그런 고민도 충분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 안 들어가면 재고떨이 안 돼요. 쿠팡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2가지 써요. 첫 번째는 단가를 떨어뜨려서 광고를 돌려서 촉진을 시키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거의 그냥 똔똔으로 가는 거고,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인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올웨이즈나 토스나 캐시들이나 아니면 폐쇄몰을 같이 운영해요. 그쪽으로 재고를 돌려가지고 뺍니다. 예. 그래서 쇼핑몰을 우리가 셀러는 너무 한 군데에 집중해 있어도 안 돼요. 그럼 목숨 걸어. 예를 들어 팀원 위메프에 집중적으로 하셨던 셀러 같은 경우에는 팀원 위메프 예찬론자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저기 한쪽의 플랫폼에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플랫폼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셀러는 머리 드밀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AI 광고 돌리다가 잘 나가는 매출을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이가 좀 매출 좀 내봤어. 한 4천, 5천 정도 내봤고 어느 정도 판매해봤어. 그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매체 가는 거죠, 바로. 아니면 수동하거나.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그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AI 갔다가 매체를 돌리든지 수동을 돌리든지 하는데, 수동은 어려우니까 매체를 돌리는 게 맞을 수 있겠죠. 현재 판매가 되는 상품의 전환율을 보면서 매출 최저가 목표 수익률을 야금야금 올리면서 엔드로스를 맞추면 될. 그렇죠. 야금야금 올려야 됩니다. 목표 수익률을 350%로 설정했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그대로 계속 두면 안 돼요. 비슷하게 300에서 350%까지 왔어. 그러면 400% 올려. 그러면 얘가 쭉 하다가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를 또 400, 뭐 50%도 올려.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오는 데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광고 수익률 좋아집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장에 광고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혹시 눈치 빠르신 분은 목표 광고 수익률 보셨을 거예요, 제 거.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목표 광고 수익률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목표가 첫 번째 800% 돼 있죠. 두 번째 700% 돼 있죠. 세 번째 900% 돼 있죠. 네 번째는 1000%예요, 심지어. 다섯 번째는 595,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595%. 그 다음에 700%, 594%, 507%, 700%, 700%. 이게 목표 광고 수익률 저 되게 높잖아요, 지금. 계속 슬금슬금 올리는 거야, 따라오면요.
350%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처음부터 세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표님.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하면 광고가 안 돌아요. 광고가 안 돈다고. 요즘 같을 때는 광고가 그 입찰 단가도 되게 세지고 광고가 완전 미쳤거든요, 요즘. 쿠팡에서 판매를 하시려면 점점 더 로아스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하시면 무조건 안 되십니다. 목표 광고 수익률을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점점 올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아, 궁금하셨던 게 속이 다 시원하시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예, 경쟁가도 낮은 거는 AI나 매체로 돌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수동으로 돌려도 될까요? 경쟁 강도 낮은 거는 AI나 매체로 돌기엔 너무 아까운데 수동으로 경쟁 강도 낮은 거? 경쟁 강도 낮은 거 있죠. 경쟁 강도 낮은 의미가 뭐예요?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 서브 키워드라는 얘기잖아요. 생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샴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매출 최적화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AI도 필요 없어요. 서브 키워드고 내가 좀 판매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매출 최적화 가셔가지고 거기서 키워드 따먹으셔야 돼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돌려서 그냥 풀로 돌리세요. 그 다음에 쿠팡 자체 PB 상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쟁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자체 PB 상품의 기준이 뭘까요? 쿠팡 자체 PB 상품의 기준은 판매가 잘 되는 걸 해요. 판매가 잘 되는 거를. 쿠팡 자체 PB 상품이 판매가 잘 되는 거를 한다고요. 판매가 잘 되는 거를. 그래서 시장이 크고 판매가 잘 되는 거가 들어왔다. 쿠팡 PB 상품이 와 있다. 그러면 이 시장 크다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그 키워드 버리시고 딴 데 가시면 돼요.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내가 그 PB 많은 상품에서 들어가셔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환율 잘 나오는 팁이요. 전환율은 뭘까요? 우리가 클릭률은 썸네일이잖아요. 클릭률은 썸네일. 전환율은 상세 페이지라고 할 줄 알았죠. 리뷰입니다. 전환율이 잘 나오는 팁은 리뷰입니다. 여러분. 상세 페이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그거는 유튜버들 얘기하는 얘기. 예. 자체 PB는 코멧 이런 거. 예, PB 상품 코멧, 탐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멧, 탐사, 뭐가 있죠? 뭐 그런 것들. 시즌 상품의 경우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하루 광고비를 100만 원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있죠. 효율이 높이자니 경쟁에서 밀리고 높이자니 CPC 때문에 순마진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키워드의 상품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일단은 요즘 그러니까 뭐 너무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에 보면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뭐 2,000원 찍었네, 3,000원 찍었네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데 광고비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광고비를 100만 원 쓰면서 한다는 얘기는 이쪽에 올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싸워서 붙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100만 원 쓰는 키워드는요. 대표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략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낮은 단가의 아이템 소싱을 처음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헐 상패인 줄, 상패는 그냥 하는 얘기, 지인 찬스 한 1,000명씩 있잖아요, 우리.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얘기예요. 보통 리뷰를 5개 샀고 광고 돌리라고 하는데 5개면 충분할까요? 한 개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 개도 괜찮아요. 테스트할 때는. 저는 지금 테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퇴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십시오.